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1월 마지막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뉴스 제가 돌아왔습니다.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벌써 2020년도 1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가는 세월이 정말 화살 같다고들 하잖아요. 벌써 1월도 이렇게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 명절 잘 보내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1월 달에 마지막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동차의 화끈한 한 뉴스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신차 출시입니다. 지난주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라고 하는 신차가 국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옆에서 소식만 들었던 우리 구스트라다무스 고기성 기자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레일블레이저. 네. 어떤 차입니까 일단? 네,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죠. 그리고 중형 SUV 이코노스 사이에 들어가는 네. 컴팩트하면서는 약간 좀 크게 나온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랙스와 이코노스 사이에 지금 포진합니까? 네. 트랙스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만 있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에 곧 사라질 수도 있다. 일단 한국제만 믿고 있겠습니다. 쉐보레가 조만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 네. 지난해 사실은 그 소형 SUV의 2019년 돌풍? 그 정도로 네.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아차 셀토스인데 네. 그렇죠. 셀토스를 아주 대놓고 네. 야 나의 경쟁은 셀토스야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일단 크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이? 네, 또 전반적으로는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길고 넓고 높긴 한데 휠베이스 정도도 이제 1cm밖에 차이가 어떻게 더 길어요? 네, 트레일블레이저가 1cm. 1cm. 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이 좀 넓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트렁크 용량이 이 셀토스가 약간 더 큽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네, 이 점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휠베이스는 1cm 더 긴데 네. 트렁크는 셀토스가 더 크다. 네, 한 이 2, 얘기는 3cm 정도. 승차 공간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크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 왜냐하면 이제 소형 SUV는 그 구매층이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고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죠. 또 네. 경차를 대신해서 구매하는 소비층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1,995만 원부터 2,620만 원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 정도 어느 수준이에요? 또 셀토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셀토스가 약간 좀 더 범위가 넓긴 한데 옵션 부분은 좀 많이 또 겹치다 보니까 네, 거의 맞붙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국내 생산이죠? 네, 한국 GM 그 인천 부평공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네, 수출 물량도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시작가가 30만 원 비싸네. 하지만 최고 트림은 그만큼 더 쌉니다. 그러면 네. 옵션의 평준화를 추구했다. 네.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라던가 이런 거는 셀토스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별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어요? 네, 셀토스는 셀토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대체 몇 대나 팔릴까? 판매 목표는 제시하지 않죠. 보통 그 쉐보레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몇 대 팔겠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내수와 수출을 통틀어서 우리의 목표 생산량은 연간 30만 대다 또는 20만 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국내를 많이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판매보다는 생산의 염두를 그렇죠. 하고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이제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4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기대합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토스도 아니 그러니까 쉐보레가 직접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셀토스도 한 5,000대 정도는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사실은 이 시장이 좀 치열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르노 삼성도 QM3 후속 네. 캡처 네. 이거 내놓잖아요. 네, 이미 인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XM3라는 그렇죠. 기존 네. 없었던 쿠페형 컴팩트 SUV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또 코나 기아차 스토닉 부분 변경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네. 이거 언제부터 나옵니까? 지금 계약은 받고 있죠? 네, 사전 계약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1월 말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1월 말부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4주니까 네. 이제 명절 지나서 네,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네. 그러면 조금씩 돌아다니는 차가 눈에 띄일 거고 네. 그거를 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지?
라는 어떤 신차 디스플레이 전시 효과가 생길 거고 네. 그러면 다시 구매가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쉐보레 입장에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상당히 중요한 차종이고 앞으로 그 회사의 명운을 판가름할 운명이 걸린 차종이기도 하죠. 네. 예전엔 뭐 스파크나 이런 차들이 지금 뭐, 지금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 상당히 주목받는 차종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뭐 쉐보레에서 후원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겉에서만. 안 가본 기자가 네. 평가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국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4주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체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주나 이겁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돈을 좋아하는 우리 오토타임스 오하루 입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왜 돈을 좋아한다니까 이상을 쓰고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 좋아하는 노아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돈을 좋아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뉴스가 이 내용이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네. 이 보조금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이 줘야 차를 사겠다. 그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올해 친환경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이 됐어요. 네. 자, 얼마 줍니까? 저희가 당초 800만 원, 전기차의 경우에는 8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죠. 네. 이렇게 확답을 들었었는데 정부에서 이게 확정안이 나온 걸 보니까 82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줄인 거네요. 네, 80만 원이었죠. 원래는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줄일 줄 그걸 알았어요. 예상했었죠. 네, 근데 그래도 20만 원 약간 늘려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전기차 사실 때 이제 820만 원 국고 보조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지자체별 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있죠. 네, 지자체별 보조금은 4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거의 지난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줄어든 곳이 뭐 대구하고 세종, 충남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합치면 최대는 18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계산을. 네, 이런 건 계산이 제일 좋아요. 계산해보면 그렇죠. 우선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본형으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4,69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이제 1,35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서 3,340만 원에 구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비싸져요. 3,4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딱 80만 원. 서울의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80만 원 줄었으니까. 네, 80만 원 딱 줄었으니까 올해는 이제 딱 80만 원 떨어지네.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거는 코나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떨어지는 차가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떨어지는 차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점인데요. 차등폭을 지난해보다 좀 더 크게 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비나 그렇죠. 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좀 제조사 측에서 개선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차등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약간 불만이 있을 소비자가 딱 있어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여기가 테슬라. 전비가 약간 떨어지네요.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제규 아이페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80만 원만 준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모델 S의 경우에는 그렇죠. 820만 원이 아니라 736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제규 아이페이스는 605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 넘게 이제 그렇죠, 차등폭을 그렇죠.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조금 더 추가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 사실 수 있을 때는 혜택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0%의 추가 지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900만 원까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소형 전기차나 수소차도 이제 친환경차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얼마나 주나요? 초소형 전기차도 20만 원 줄었어요. 20만 원 줄었고. 네, 원래 42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살짝 줄었고요. 애누리 20만 원을 띄어버렸네. 그리고 연말에 1톤 전기화물차 나왔죠. 새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조금 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1,800만 원 대당 책정이 됐습니다. 많이 준다. 아무래도 좀 이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크게 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1,800만 원 보조금 그래도 주기로 했고 1,8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줘. 굉장히 크죠. 그리고 수소차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2,250만 원입니다. 근데
수소차의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이 지자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작년에 최대가 1,35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강원도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만 지금 4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갈무리하도록 하고 네. 자, 우리 세 번째 소식도 바로 이어서 오늘 출연자 그래서 저희끼리, 교체 없이 네.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제네시스 GV80 요즘 뭐 뜨거운 차종인데 네. 여기에 하만의 렉시콘 오디오가 원래 들어갔잖아요. 제네시스에. 네, 들어갔죠. 근데 이게 왜 뉴스예요? 다들 제네시스 요즘에 현대차가 약간 하만의 색을 빼고 있잖아요. 그건 맞죠. 보스를 많이 넣고 있잖아요. 소나타에 보스 들어갔죠. 그래서 소나타에 넣으면서 계속 복수를 확대하는 중이었는데 제네시스는 어떨까? 새로 나온 제네시스는 약간 이런 거에서도 소비자들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하만을 뺄 것인가, 보스로 대체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도 이 렉시콘이 주는 브랜드 파워를 제네시스에서는 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렉시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GV80이 뭐 세계 최초로 뭐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 이거 적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노면에서 소음이 올라오죠. 타이어 오죠. 같은 거를 로드 노이즈가 달리면서 올라오죠. 어쨌든 노이즈가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 음파를 내서 서로 이제 상쇄를 시켜서 노면 소음을 아예 없애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네시스하고 하만이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아직 이제 제네시스하고 하만이 계속 협업을 하면서 이 협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이제 뭐 온라인 상에서도 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소나타의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이런 그랬죠. 분석들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현대차가 삼성을 견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스를 넣었을 때만 해도 견제가 정말 심하구나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GV80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SUV이기도 하고 또 이 브랜드 파워를 아무래도 이 보스를 넣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의 브랜드 파워를 무시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것을 두고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뭐 제네시스 부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만과 계속 협업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장 기업이 이 자동차 산업에 CES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LG 부스에서 네. 차 봤죠.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차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도 만들 수 전자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미래의 잠진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유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게 화두로 올라오면서 전장 기업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졌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사실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뭐 차별화를 경쟁력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전장 기업들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하만이 CES에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이렇게 차 안쪽 실내만 이렇게 해서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도가 진짜 굉장히 높았고 이게 전자 장비는 전자기업이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자 장비 이게 완성도를 보여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차에 껍데기만 씌우면 정말 그냥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었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장 기업이 이제 자동차 회사를 법무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LG든 삼성이든 지금 현대차가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원래 현대차의 오디오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모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비스가 크렐하고 손잡았단 말이에요. 크렐. 네. 이것이 나중에 혹시 하만을 대체하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기아차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크레를. 근데 이제 K7하고 같은 급으로 제네시스에 넣는다는 것은 또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미 기아차 K7 프리미어에 크렐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브랜드별로 오디오 파트너를 다 바꾸려고 그러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는 보스, 그렇죠. 기아는 크렐,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는 하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사를 좀 다양화 해놓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뭐
크렐도 이제 협업을 했고 모비스도 사실 자체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액튠. 네, 또 이거 저기 추억의 이름. 아무래도 이 오디오는 아직까지 좀 브랜드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하여간 이 액튠이라는 이 브랜드 모비스 입장에서는 그 아픈 손가락인데 네. 어쨌든 뭐 크렐과 또 협업을 했으니까 어쨌든 액튠 얘기까지 쭉 세 가지 뉴스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 1월 마지막 주 하이빔 뉴스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타임스 하이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